아,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계속 지난주부터 심심치 않다가 그제부터였나요? 3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안타깝죠. 이 코스피 지수라는 뜻은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해드리면 우리 그 과일 같은 거, 생선 같은 거를 많이 사잖아요. 이 사 먹을 때 이 판매량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과일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과일 값이 다 내려가겠죠? 뭐 반대로 흔히 먹는 과일 가격은 많이 내려가겠지만 흔히 찾기 힘든 과일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망고, 뭐 이런 비싼 과일들은 더 가격을 쳐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때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그거라 봐요. 주식 리딩방 하시는 분들, 어떤 주식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운전을 할 때 여기까지 어떻게 가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사람은 여기에 어디를 거쳐서 가시다 보면 중간에 맛집들도 있고 여행할 곳이 많습니다. 많이들 참고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쭉 갔다가 쭉 가세요. 그럼 이거 여기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전자의 투자자가 정말 맞다고 봐요. 다양한 기업들을 볼 수가 있고 다양한 투자에 대한 시각을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후자의 경우에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게 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 후자의 방법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방, 시계, 휴대폰, 노트북, TV 살 때 옆에서 누가 사라고 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없을 겁니다. 가격이 저렴한지, 이 제품이 우리 집에 딱 맞는 제품인지, 화질이 좋은지, 성능이 뛰어난지, 이 제품이 나와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주식도 그렇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정말 튼튼하고 살만한 주식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주식시장의 상황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더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더 올라간다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경제활동을 하고 이렇게 즐겁게 먹고 소비를 하는 이상 주식시장은 또다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한 시점인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만큼 소비를 하고 그만큼 저축하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성장세는 잠재적으로 무궁무진하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게 정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방법이 차트를 보세요, PER을 보세요, 뭐 주식당 순자본 이런 걸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렵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보고 판단해서 산다고 한들 주식은 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보았던 전인구 경제연구소라는 데서 보았던 SK텔레콤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수년째 3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부분에 대한 매출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항상 가입자는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 1등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양한 투자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주식에 대한 가치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서 사람들이 왜 이런 회사가 성장을 못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SK텔레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식당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30만 2,500원인데 이 가격대가 부담이 돼서 사실 아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SK텔레콤에 대해서 주식 액면 분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식을 5개로 쪼개는 걸로 알고 있어요. 4개는 SK텔레콤, 하나는 SK스퀘어라고 투자회사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찍 주식을 사신 분들은 이 주식을 총 5개로 부여를 받고 하나는 SK스퀘어, 4개는 SK텔레콤으로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식 가격이 30만 원이 아니라 주당 10만 원 아니면 5만 원대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겠죠. 여기서 액면 분할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면 망고 가격이 하나에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망고를 먹고는 싶은데 하나 사 먹기엔 너무 부담이 돼서 이 상인들이 이 망고를 10개로 쪼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걸 망고 하나에 1,000원씩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박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수박을 한 통 사기엔 너무 버거우니까 이걸 수박을 조각 내서 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쉽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듣는 소리, 보통 휴대폰 알람들을 많이 하시겠죠? 이 휴대폰이 애플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 휴대폰인지 그걸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마시는 물이 정수기 물인지 아니면 끓여 먹는 보리차인지 아니면 사 먹는 생수인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플, 죄송합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그리고 세 번째 농심, 삼다수를 만든 백산수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삼다수를 만들고 있는 광동제약도 여기 주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영양제가 어떤 회사의 주식인지, 여러분들 반대로 밥을 먹고 있다면 이 밥이 어디의 브랜드인지, 아니면 밥을 짓고 있다면 밥 짓는 회사의 주식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갖고 계신다면 이 차가 현대차인지 기아차인지 이런 것도 보셔도 되고요. 난 차를 안 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지 않습니까? 이용하고 있는 버스카드가 신한카드인지 아니면 삼성카드인지 그런 주식들도 사보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씻잖아요. 씻고 있는 비누가 LG생활건강인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인지, 샴푸는 어떤 걸 쓰는지, 이런 회사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라도 하죠. 이 회사들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회사의 제품을 믿고 계속 구매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도 많이 떨어졌어요. 어떤 주식은 제가 15만 원 정도 담근 주식이 있는데 8만 원 정도 날라갔거든요. 저는 이 회사를 믿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주식이 빵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경우는 부도가 나는 것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부도난 회사의 제품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마음을 훔치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또 있다면 직장 다니신 때 직장에서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구직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회사에 단번에 붙는 분들도 있지만 단번에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회사를 붙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가정입니다. 현대자동차를 가고 싶었지만 내 스펙이 안 돼서 떨어졌어.
그렇다면 이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셔도 좋은 회사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봤을 때 이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지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할 때도 이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튼튼하니까 입사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큰 부분이겠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배당금이 있는 회사인지 배당금이 없는 회사인지. 예를 들어서 난 이 회사를 계속 묻을 건데 배당금이라도 받고 싶어. 그럼 배당금이 있는 회사를 투자하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돈을 이용해서 조그마한 자기 위로에 대한 선물도 할 수 있겠죠. 전 참고로 지금 제가 넣었던 배당금을 작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원 정도가 납니다. 그렇게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큰 금액을 투자하신다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조금만 알아보셔도 되는데 정용진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식만으로도 일반 직장인 월급 거의 한 10명 정도의 배당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하나의 배당금입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몇 개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배당금이 더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배당금 있는 회사를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 없는 회사를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좋은 주식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기업이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사십시오. 주식은 공부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는 제가 이렇게 이용 중인 제품을 기준으로 기업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감사합니다.